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오늘 제가 중국 하얼빈에 가게 됐어요. 하얼빈에 오늘 15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22일 목요일까지 8일 동안 친구가 좀 일 좀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하얼빈에 가게 됐어요. 이 하얼빈은 당군 조선이 당군이 그러니까 조선을 세운 그 수도였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하얼빈에 가게 돼서 요즘 제가 삼신사상에 대해서 계속 방송하고 있었는데 딱 시기에 맞게 하얼빈에 가게 돼서 당군 조선과 삼신사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게이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00번 넘는 이상의 게이트는 기차 타고 가야 돼요. 야, 이거 신기하네. 저 인천공항에 처음 왔는데 완전 촌놈이에요. 응? 내 친구 남박사가 웃네요. 비웃어. 이 열차를 탑승하시면 제1 여객터미널로 돌아올 수 없으니 탑승구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ou cannot return to Terminal 1 if you later plan. 여기 맞아야지? Please check your boarding gate once again. 이거 가는 거 맞아? Before getting on this charter train. 여기서 한정거장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터미널 가는 사람은 여기서 또 갈아타야 되고, 이게 이 터미널 생기면서 이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기차 타는 게. 내가 제가 막다. 난 또 혹시 이 터미널로 가가지고 잘못 가가지고서 돌아오지도 못할까봐 쫄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 불안한 거 촌놈 그 티낼 수도 없고. 그렇지. 그리고 잘못 탔는지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것밖에 없어. 길이 외길인데 뭐 그래도 불안해. 외길 수준인데 사실 불안해. 알면서도 원래 이거 잘못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건데 이거는 의심이 반 이상이야. 이거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우리 남 박사님이 설명 안내가 없다고 지금 불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탈 때가 125번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 비행기 타고 안 타본 사람들은 그냥 헤맬 겁니다.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확신을 가지고 타세요. 비행기 출발 40분 전에 출발했는데 이게 막 열차 타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마감됐다고 빨리 오래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빨리 가자. 아니 그렇게 빨리 마감되네. 여기 맞네. 여기 내렸어야 되네. 야 125번 여기 마감됐대요. 마감됐어 벌써. 딱만. 이게 그러니까 열차 타는 사람들은 100번 이상 게이트인 사람들은 1시간 전에 와야 돼. 1시간 전에 게이트 앞에 와 있어야 돼. 딴 사람들은 다 비행기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꼴찌예요. 꼴찌. 어? 여기 맞아요? 맞지. 그럼 여기밖에 없는데 그냥 심심해서 물었어. 이제 우리 남 박사님은 김치로 중국을 정복하러 가고 야 저는 삼신사상으로 중국을 정복하러 갑니다. 비행기 꼴찌로 탔어요. 이제 해가 이제 8시 다 됐는데 해가 지기 직전입니다. 하얼빈으로 출발합니다.
즐거운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소고기하고 감자인가? 배추인가? 배추네, 배추. 양배추 같은데. 배가 고파서 공항에서 5시 냉면을 먹고 왔는데 괜히 먹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빵하고 과일하고 요플레까지. 인천공항 4층에 그 식당가에서 냉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싸고 8,000원인가? 8,000원 얼마? 8,500원인가? 10시 10분 정도인데 착륙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얼빈 공항입니다. 맨발의 철학 여행이 중국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익시비션 센터라는 호텔인데 2성급밖에 안 되는데 뭐 괜찮아요. 여기 창문 열면은 뷰가 좀 좋을래나? 뷰는 없다. 호텔 창밖뷰입니다. 뭐 아파트 있고 그 아래 버드나무가 있어요. 이 만주지방은 여기저기 버드나무가 있더라고요. 호텔이 넓고 뭐 괜찮은데 딱 한 가지 냉장고가 없다는 거. 없는 사연을 얘기했지. 이게 하얼빈이 한여름에도 이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마신대요. 찬물을 안 먹는데요. 삼복 그 더위에서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찬물을 싫어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 막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가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냥 뜨거운 거를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추측에. 남 박사님 맞죠?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중국 사람들 다 늘 뜨거운 거 먹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 전부 다? 네. 여기 하얼빈 사람만 아니라? 그럼 내가 틀렸네? 뭐 일부 그렇게 하면 그렇듯한 건데. 그쵸.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따뜻한 걸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왜 고독한 그 먹방 TV 안에 고독한 미식가인가? 걔는 뭐 재밌대 보니까. 그 패친들이 우육면 한번 먹어라 그래가지고 우육면 시켰는데 이거는 20위안, 이 친구 거는 16위안 합해서 이게 겨우 36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200원. 양도 엄청 많아요. 맛도 괜찮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접시에서 넘쳐 흘러. 짭짤한데 괜찮아요. 아이 먹을만. 우리나라에 그냥 1인분도 먹기 힘든 가격이에요. 그냥 2인분을.
이 송화강가에 나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탑이 이 방홍기념탑이라고 옛날에 뭐 이 하얼빈 사람들이 홍수를 막았다 그래가지고 저런 탑을 세워놨어요. 만주에 다른 도시에 가니까 또 저런 똑같은 탑이 있더라고요. 여기 송화강이 이게 강이 엄청 커가지고 홍수가 자주 난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단군 시대 때도 홍수가 자주 나서 이 홍수를 다스리는 법을 잘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우임금 때 중국이 막 홍수를 못 다스려 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그걸 가르쳐 줬대요. 그때 그걸 가르쳐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지금 훨씬 커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중국 앞에 납작 엎드리고 옛날 사대부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몸만 한국에 있지 중국 사람이다. 정약용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성리학자들이 많았죠. 제가 여기 송화강가에 온 이유가 여기에 버드나무가 많아요. 보면 송화강가에 이 버드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이 버드나무가 이게 그냥 이게 가로수가 아니고 이게 버드나무 여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신화에서 아부카호호가 창세신이죠. 창세신. 이거를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한 다큐를 만드는데 그 아부카호호 버드나무 여신의 신화를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단군의 그 부인도 그 하백의 딸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신화를 차용하라고 했던 주몽의 어머니 유화, 버드나무 꽃이죠. 유화가 바로 버드나무 신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만주 보면은 곳곳에 버드나무가 엄청 많아요. 이 버드나무도 지금 뭐 몇백 년 된 나무 같네요. 이게 괜히 심은 게 아니고 이게 일부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송화강이 이게 엄청 넓어요. 이게 물빛은 흐린데 엄청 넓어서 이게 뭐 한강보다 더 넓어요. 사실 이 송화강이 엄청 큰 강이에요. 이 송화강이 이제 백두산에서 발원하는데 백두산에서 이제 하얼빈 서쪽까지 이렇게 흐르는 거를 이제 제1송화강이라 그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여 가지고 이제 하얼빈을 지나서 한참 흐르다가 아무르강하고 만나서 이제 오츠크해로 빠져요. 근데 이게 하얼빈이란 말 뜻은 만주어로 금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이 송화강에 큰 물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업을 많이 했다 그래요.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고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이 송화강에서 송화란 말은 이제 만주어로 숭가리인데 이게 처음엔 소구리에서 송우리로 바뀌고 이게 이제 숭가리로 바뀐 것 같아요. 이 뜻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송화강이 하늘강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송화강이 그러니까 이 만주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고 그만큼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강이래요.
압록강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사실 송하강이 우리 역사에서 한강하고 대동강인가? 그 세 강이 가장 중요한 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얼빈이 그러니까 단군조선의 단군이 첫 수도로 정한 곳이고, 이거를 이제 신채호 선생도 이 고증. 아사다리 하얼빈이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또 이 과학자들이 고증을 했어요.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그 단군 세계에 보면은 기원전 2183년 때 그 2대 단군인 부르 단군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일식이 일어났대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그 천문 현상을 언제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스타리나잇이라고, 그걸로 확인을 하니까 기원전 2181년에 일식이 일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천문학에서 2년 단위 오류는 무시할 만한 것이고, 그리고 역법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정확하다 그래요. 정확한 거라 그래요. 여기 유람선들 쫙 있네. 근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얼빈이 그러니까 단군조선 때는 이름이 아사다리였고, 이 아사다리니까 서라벌이 되고 서울로 이렇게 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사달에서 아사는 아침이란 뜻이고 달은 땅이란 뜻이니까 이게 아침의 땅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사히 신문이 있죠. 아사히 맥주도 있고, 거기서 아사가 아침이고 히가 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자로 조일 아니에요. 조일신문, 아사히 신문.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수도가 옛날에 아스타나였죠. 아스타나. 지금은 이름이 누르스탄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아스타나에서 아스도 같은 아사하고 같이 아침이란 뜻이고, 타나는 땅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의 땅, 아사다라고,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도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죠. 이스탄불도 아스타나 플러스 불이 우리말로 마을이란 뜻이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환단국이에요. 황국이 진짜로 있었다는 게, 이게 지금도 그 한국이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일본부터 터키까지 우리말하고 똑같은 말들이 다, 서울이 다 퍼져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황당한 얘기가 아니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 분화가 안 돼서 그렇게 넓게 섞여서 살았던 거고, 요새는 이제 나중에 민족이 분화가 되고 나라들이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언어를 쓴 한민족이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단군이 그 제위 51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2283년에 그 강화도에서 삼낭성을 쌓게 했죠. 그 아들 3명한테 부여에게 삼낭성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또 만이산에 이제 제천단을 쌓았다 그래요. 이게 이제 단군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제위 67년, 그러니까 기원전 2267년에 태자 부루를 도산, 지금의 절강성 회계산에 보내가지고 우사공, 그러니까 하나라의 시조죠, 시조. 우임금한테 근간 옥첩을 줘가지고, 이게 이제 홍봉구주인데,
홍수를 다스리게 했다.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송화강 와보면 이게 홍수가 자주 나서 홍수를 막았다는 기념탑이 서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송화강에서 이제 고조선에서 홍수 막는 법을 중국한테 전해줬다는 거죠. 이게 그 딱 현장에 와보면 그 증거가 딱 드러나죠. 그리고 단군 제위 93년 기원전, 이게 뭐 공산당 꽁런인데 그냥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꽁런이야. 꽁런 노동자, 노동자 동상이 서 있네요. 제위 93년인 기원전 2241년에 버드나무로 궁궐을 졌다 그래요. 이 버드나무로. 여기 버드나무가 괜히 서 있는 게 아니죠. 그 단군 시절부터 이게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버드나무라고 볼 수 있죠. 단군이 이제 이 하얼빈에서 기원전 1286년까지 수도를 하고 있다가 나라가 좀 쇠했어요. 그래가지고 단군이 바뀌면서 뭐 구테타 비슷한 게 일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수도를 이제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어요. 현재 장춘이고, 여기서 이제 기원전 426년까지 860년간 이제 수도로 삼다가 기원전 425년 한번 또 그때 또 권력 교체가 일어나 가지고 장당경 아사달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게 현재 개원이고, 이렇게 수도를 3번 옮겼는데, 이게 이제 수도를 3번 옮긴 거이기도 하지만 이 3개가 다 전부 다 동시에 수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은 삼신사상이니까 수도도 3개, 3개로 정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얼빈이 북부여, 그러니까 고조선이 사실 단군조선이 사실은 기원전 282년에 사실상 232년에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 역사책에도 나오는 해모수, 주몽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삼국사기에 쓰였나? 해모수가 그 웅심산에서 일어나 가지고 기원전 232년에 북부여를 세워요. 이게 이제 단군조선을 계승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웅심산이 지금 길림성, 설안시, 소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북부여를 고구려라 하기도 했대요. 그 해무수의 고향이 고구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웅심산 이 고구려라고도 불렸나 봐요. 그래서 이 해무수가 주몽의 아버지로 이렇게 삼국사기인가 적혀 있죠. 거기서 이제 해모수가 유하부인을 만난 거죠. 그게 웅심산이에요. 근데 이게 둘이 시대가 안 맞아요. 해모수는 북부여를 세운 게 기원전 232년인데 유하부인은 기원전 7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150년 차이 나는데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는 그 삼국유사인가 뭐 거기에 해모수하고 만났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한당구 우기에 보면은 해모수가 아니라 북부여의 그 왕가 사람, 왕실 사람인 그 고모수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고씨가 원래 해씨니까, 해씨가 나중에 고씨로 바꿨으니까 이름은 해모수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같았지 다른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이 유아부인이 이제 이 고모수하고 만나서 주몽을 낳고, 그리고 시집을 그 동부여의 금왕한테 시집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몽을 낳았죠. 근데 이제 그 금왕의 원래 본부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명한 그 대소, 그 연속극 그 발해인가? 아니 그 주몽 관련 그 드라마, 거기에서 대소 나오죠. 대소가 핍박을 해가지고 이제, 예? 주몽이 도망쳐가지고 23세 고구려를 세웠다 그러죠. 이 동부여가 있던 데가 가서번인데, 이게 지금 하얼빈에서 동쪽으로 흑룡강성, 통하연 그쪽이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철교가 나와요. 철교. 이 철교가 또 이 관광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동부여왕 이 헤브로였는데, 헤브로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금화를 이제 양자로들이죠. 그 금화를 얻은 곳이 곤현이라는 곳인데, 그게 지금의 무단장시 닝하년 경박호라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주몽이 동부여에서 이제 달아나 가지고 고구려를 세울 때, 그때 뭐 자라하고 뭐가 이렇게 받쳐져 가지고 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흑룡강성 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얼빈에 있는 송화강보다는 동쪽으로 한참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하얼빈이 이 발해 때 막힐부였다 그래요. 막힐부로 한 도시였나봐요. 근데 이 발해가 수도를 5개 갖고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 그 제일 북쪽에 있던 수도 상경 용천부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하얼빈 동남쪽 한 300km 정도 있는데, 닝안, 아까 무단장시 닝안에 있는데, 그게 규모가 지금 그 상경의 붕 규모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장안성 규모라 그래요. 발해가 엄청난 나라였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금나라 때 이 하얼빈이 이제 상경 회령부로 이제 하얼빈을 뒀다 그래요. 수도 중에 하나죠. 수도. 그래가지고 금나라가 1115년에 건국해가지고 1153년까지 수도였다 그래요, 이 하얼빈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카이퐁으로 옮겼죠. 이제 북송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금나라가 이제 카이퐁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면서 하얼빈이 이제 대도시로 개발이 됐죠. 아, 이 바람이 엄청 불고, 여기는 뭐, 여기 송화강 강가가 쫙, 주위에 그냥 버드나무가 그냥 쫙 펼쳐져 있죠. 케이블카는 저쪽에 있네. 케이블카는 저쪽에 갔어요. 반대쪽으로 갔어야 있네. 여기 없다. 케이블카를 타고도 이 송화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1898년에 러시아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동청철도를 놓으면서 이 하얼빈이 이제 대도시로 개발이 됐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하얼빈 규모는 거의 러시아가 개발한 거죠, 이게. 그래서 하얼빈 와보면 이게 중국 냄새는 거의 안 나고 러시아 냄새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1932년에
일본이 이제 하얼빈까지 진출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망한 후에 1946년 4월에 중국이 점령했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이 만주 지역 대부분이 중국하고 상관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때 이제 1949년에 이제 이 만주 지역을 중국이 다 중국령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많이 항의했다 그래요. 근데 항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얼빈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이게 금나라 이후에 900년간만 빼고 단군조선 이후에 3400년간 이게 우리 땅이었어요. 이게 하얼빈이. 예? 만주도 대부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하얼빈을 차지한 게 불과 지금 1949년부터, 아니 46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불과 몇 년이에요 이게. 79년밖에 안 됐어. 79년 79년 차지한 거 가지고 언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당군이 이제 이 하얼빈의 수도를 처음 정했고, 이게 이제 당군 신화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당군 신화 내용을 보면은 삼국유사에 적힌 당군 내용은 없어요 별로. 끝에 이제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당군이 태어났다는 얘기밖에 없죠. 그리고 수도 몇 번 세 군데 정하고 뭐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주 내용은 환웅이 이제 삼사, 우사, 운사, 풍백을 데리고, 그리고 3000명의 무리와 함께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서 신시를 열고 홍익인간 제세위와 예이념을 펼쳤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내용은 이게 환웅 얘기죠. 환웅. 그래서 이걸 당군 신화라 그러면 안 되고 환웅 신화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환웅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이게 환웅은 이게 보니까 새 토템을 섬기는 부족이고, 웅녀는 이제 곰 토템을 숨기는 부족. 두 부족이 연합한 얘기를 이제 신화 형식으로 꾸민 게 이제 당군 신화죠. 근데 사실은 환웅 신화라고 해야지 옳은 거고, 내용이 이제 환웅 얘기니까 주로. 그러니까 이게 환웅이 세토댐을 섬기는 부족이었다는 거에서 이제 태양신앙을 가진 그런 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조고가 상징으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당군도 아직 고조선도 신화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 환웅이 세운 배달국은 더 신화죠. 뭐 이거는 뭐 완전히 신화 취급받는 건데, 당군 신화는 이제 역사로 인정하는 역사학자들이 몇 명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배달국까지는 절대 인정 안 하죠. 근데 이게 이 요하 근처에서 이게 유적이 발굴이 다 됐어요. 이게 이미 1930년대 거기서 이제 그 요서 지역에 적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츠펑이라고, 거기에서 엄청난 유적들이 나왔어요. 그걸 홍산문화라고 하죠. 우아량 하층 그 이전의 문화. 여기에 뭐 여신상도 나오고, 이게 이제 웅녀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곰 조각, 곰으로 조각을 한 거, 이렇게 토기 같은 거, 이런 게 막 출토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여신을 섬기는 신앙인데, 이게 곰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게 유적이 다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엄청 오래된 문명이, 중국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증거로 다 나왔죠. 증거로 유적이 나왔으면 이거 역사지. 이게 어떻게 아직 신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신화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신시와 배달국은 이게 역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부족이, 그러니까 세토템을 섬기는 부족하고 이제 곰토템을 섬기는 부족이 연합해 가지고 배달국을 세웠다는 역사가 이제 형식만 신화 형식인데, 형식만 신화 형식이고 실제로는 역사라는 것이 이제 이 홍산문화 유적에서 다 드러난 거로 보여요. 근데 이제 부도지에 따르면은 이 환웅은 환인의 아들로 나오죠. 그래서 전에 이제 방송할 때 부도지에 대해서 방송했는데, 그 환인 씨가 원래 항궁 씨의 후손이죠. 여기 뭐 이게 뭐 호수 같은 게 이것도 강이구나. 저기가 섬 하나고 여기 또 다른 섬이고, 여기 멋있어요. 여기 뭐 호수 같아 여기.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 환인이 이제 항궁씨가 이제 파미르곤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인씨가 계속 살다가 몇천 년에 걸쳐 가지고 만주 지역으로 이동한 게 이게 환웅 신화가 된 게 아닌가. 그 몇천 년의 역사를 간단한 얘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게 이제 이 환웅 신화, 우리가 지금 단군 신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는 그 태백산에서 신시를 연 배달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11월 3일 개천절이 국경일인데, 그 개천절이 이게 우리는 단군 조선이 건국한 날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개천절은 이게 환웅이 배달국을 연 날이에요, 이게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천절로부터 이렇게 단기를 따지는 것도 틀린 거고, 이게 배달국이 세운 기원전 3898년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배달국이 18대 환웅 1565년간 유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배달국부터 따지면은 올해가 이제 5923년. 근데 이 배달국이 또 이게 신화가 아닌 게 그 증거가 또 있죠, 이게. 그러니까 치우천왕 얘기, 우리가 붉은 악마들이 샤스에다가 이렇게 그린 치우가 이게 역사라 봐야죠. 이게 탕록의 대전이 중국의 유적이 다 있잖아요. 이게 황제하고 치유하고 싸운 그 유적이 중국에 다 있잖아요. 이게 역사로 봐야지 이거를. 여기 멋있네. 여기도 버드나무들이 쫙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중국 역사에 기록하기는 치우를 완전히 괴물로 묘사했죠. 머리는 구리에다가 이마는 쇠로 돼 있는 괴물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그때 그냥 이미 그 배달국에서는 청동기뿐만 아니라 철기, 무기까지 이렇게 그걸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금속재 투구, 뭐 갑옷 이런 거를 입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봐야지. 이게 뭐 괴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배달국에서 이미 철기를 썼다, 이렇게 봐야 보는 거에 합리적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절로 사진 찍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니 그때 뭐 기원전 4,000년 전에 무슨 철기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때 뭐 철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라는 증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황제와 치우의 싸움은 중국 역사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유적도 있고, 이것도 역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저기 강가에 좀 보드나무 있고 물가에 멋있네요. 응? 저런 데를 이제 우리 어머니 다큐에서 그 버드나무 여신에 관한 신화 얘기를 집어넣을 저런 데를 찍으려고 그래요.